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얼마나 황당한 얘기들을 했는지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할 거라는 비슷한 거죠.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런 사실을 A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이게 곧 B라는 범죄가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 A라는 사실이 있는데 나는 C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A를 한 거야. 윤석열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개몽시키려고 계엄했다며. 네. 이딴 소리도 할 거라고요. 틀림없이.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도 100% 자기 무죄라고 확실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가 취해 있는 거야. 예, 취해 있어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김건희도 그런 것 같고 아마 둘이 집안에서는 네. 유죄가 나올 리가 없어 이러면서 서로 자위하지 않겠는가 네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럴수록 큰 사고를 치게 돼 있는 거고. 네. 아니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군대를 동원하라고 예. 지시할 것 같냐? 어?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상대방이 네. 가능하지 않은 일을 왜 시키셨을까? 네, 그쵸.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랬죠. 네. 예. 아니 법정에서도 그랬어요. 아, 법정에서도 그랬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걱정은 뭐 사실 관계로 보거나 뭐 여러 정황으로 보거나 맥락으로 보거나 윤석열 유죄가 확실한데 문제는 직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변호사님, 직위원 판사가 오늘 또 저기 김용현 네. 보석을 허가했단 말이죠. 본인은 이제 이런저런 그 전제가 달린 그런 보석보다는 이제 구속 만기 6개월 아닙니까? 6개월 지난 시점에는 어떠한 옵션도 없이 풀려나는 거를 자기가 택하겠다 해가지고 이걸 거부했는데 거부하면 거부가 됩니까? 네. 어. 사실 그냥 이게 보통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거부하는 사례가 없어요. 네. 거부한 사례가 하루라도 없는데. 빨리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거부를 안 하냐면요.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이잖아요. 네. 그 결정을 거부하면 피고인인데 네. 나를 재판하는 판사가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안 할래요 하면 밑보인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뭐 어떤 결정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그런 사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받으면서 구속과 관련해서 보석을 거부하려고 했다가 네. 그 국민들의 어떤 시선에서 봤을 때 법원의 결정마저도 거부한다는 건 이거는 여론이 너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예. 그때도 하다못해 대법원장 출신마저도 따랐어요. 근데 김용현은 이걸 거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자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존중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보석보다 만기 보석이 훨씬 더 나은 걸 김용현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받아들인다니까요.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아니 나 재판하는 판사가 너 나가 그랬는데 안 나갈래요 이러면 그 판사한테 당연히 이놈 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절차적으로는 지금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죠. 집행정지 항고가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 그냥 거부한 거고. 그냥 거부한 거다? 집행정지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네. 사실 그거요 안 나가려고 치면 네. 그냥 보증금 안 내면 돼요. 1억이라고 1억이에요. 하죠. 아, 그러네. 보석 네. 보증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메시지를 낸 거예요. 나 그럼 이거에 대해서 네.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라는 건 그냥 수사에 가까운 거다. 정치적 메시지인 아니 거예요. 그러면은 직위원은 뭐 나름대로 배려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왜 이랬을까? 아니 직위원 그러니까 검찰에 신청을 했고 예. 검찰이 지금 열흘 뒤면은 구속 만기로 풀려나는데 제한을 못 두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석을 해줄 때는 하다못해 주거지 제한이라든가 뭐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담보되느냐 해가지고 논란이 있지만 네. 지금 관계자들 접촉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보석을 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거든요. 큰 사건에서도. 예. 다만 이제 이 사달에 이르게 된 거는 결국에는 검찰 때문이죠. 검찰 때문인 거예요. 네, 원래는 당연히 다른 혐의로 기소하거나 네.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이 1심이 끝나 네. 있을 시간인데 네. 그 둘 다 아니었던 거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같은 경우 1년 반을 독방에 구속을 시켜놨었어요. 별건 기소를 계속 해가면서. 네. 근데 왜 다른 범죄도 아니고 진짜 웃기네. 내란과 관련된 범죄인 데다가 네. 거기에 관련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뭐 비밀 누설도 가능하고 뭐 직권남용도 가능한 거고 그것들 찾아서 기소하려고 했으면 의지가 없었던 거죠 검찰이. 그리고 직위원도 이렇게까지 질질질질 끌어가면서 1심을 했어야 됐을까라는 부분도 여전히 일정 부분 책임이 분명히 있죠. 저는 이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의대의 뜻이다. 예, 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조희대가 어떤 그 시국관을 갖고 있는지야 뭐 많이 다 아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내란에 어느 정도 인발부돼 있다. 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사실 그날 밤 내란의 밤에 조희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긴급하게 그 심야에 회의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의를 왜 열어요? 법원의 판사가 글쎄 말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은 그 군이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통째로 삼키는 것이 바로 계엄이거든요. 사법부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도와주는 거 말고는 없는 거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 회의를 열었다. 아니 뭐 저항하려고 반대하려고 그 밤에 회의를 열었겠어요? 뭐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말로는 그 자리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이튿날 해도 됩니다. 네. 왜 심야에 회의를 열었겠냐 이거예요. 요거는 이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덮을 것이 있다, 숨길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실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조사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 말씀 들어보면 당연히 그 조사 대상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뭔가가 나온다라면 이제 법원과 관련된 부분이 항상 문제가 결정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안 나오면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태자면 계엄이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해기죄가 가결되되 한 번도 대법원에서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고요. 그렇지.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이 있는데도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만 보냈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입장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세상에 법원이 그런 에휴. 수모를 겪었는데 입국 다물고 있는 대법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요 김용현 씨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나 또 모르실까봐 줄줄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인간들의 면면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 현재 노상원, 김봉식, 박안수, 이진우, 여인영, 문상호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름인데 제일 빠른 게 박안수, 이진우, 여인영, 문상호 이쪽이 6월에서 7월 사이예요. 6월 말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7월 초, 6월 말, 7월 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만기 임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김용현이 만약에 나오면 당연히 이쪽도 네. 유사한 방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아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지금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아무 있는 조치를 거죠? 취하지 않고 김용현을 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용현이 나 보석 안 받아라고 그냥 구속기간 만료로 나올래. 그럼 김용현이 이자들의 대장이잖아요. 네. 우두머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 저는 보석 조건 받겠습니까? 이러겠습니까? 줄줄이 그냥 구속기간 채우고 어차피 보름만 버티면 돼요. 네. 그냥 나올 거고 정말 끔찍하지만 윤석열이랑 김용현이랑 회합해서 뭐 네. 보리밥집 같은 데서 같이 밥 먹고 있는 사진을 아크로비스타에서 막 사진 찍히고. 예,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건 진짜 최악인데요. 네. 그럼 게다가 조건부의 경우에는 뭐 누구와 연락하지 않는 조건, 만나지 않는 조건인데 그냥 뭐 만기 없어요. 보석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와 같은 자연인인데 불구속 재판만 받을 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모두 공분하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 민주당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이거 네. 국민들이 그 속 뒤집어지는 상황 아니에요. 네. 이때 뭐 아무런 뭐 어떤 저들에 대한 네. 잽도 날리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이다 그러면은 네. 이 민주당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내란 특별법 같은 거를 더 강조해야 되겠죠, 당연히. 당장이라도 네. 그 직위원에 대해서 네. 룸사롱 출입건으로 탄핵 시도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내란 때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바뀌었고 정부도 바뀌었고 뭔가 변화에 네. 접점을 마련했는데 그냥 똑같다. 그래서 그 내란범들이 다 풀려난다. 국민들이 네. 뭐야 이게 도대체 그렇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대선 승리 보름 지났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지금 도취돼 있기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이 법원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고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네. 계속 내란 세력들이 네. 장난질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뽑힌 특검도 국민의 어떤 정서를 감안한다면은 국민들이 뽑은 새 정부에 의해서 특검으로 임명받았다면은 김건희에 대해서 좌로 우로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네. 바로 즉각 체포하는 그런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 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네. 조언하고 싶습니다. 당 차원에서의 움직임 필요하고 이제 원내 지도부도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원내에서도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현안 대응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뭐 저도 하고 있고요.